NBA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방송 프리뷰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서부의 순위 경쟁 이슈를 오늘 주제로 갖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오프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정규리가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뭐 KBL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NBA 역시 그 플레이오프 틀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서로 상대가 누가 될지에 대한 그런 경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와일드 웨스트답게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위표를 먼저 봐야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부 순위표를 띄워주십시오. 자, 서부 순위표 정지욱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 경쟁 속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59승 12패로 2위 휴스턴의 13.5게임 앞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휴스턴 로켓츠가 46승 26패, 덴버가 45승 28패, LA 레이커스가 43승 28패, 똑같이 멤피스가 43승 28패, 골든 스테이트가 41승 30패,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40승 31패, 미네소타가 41승 32패. 팽팽하죠. 여기까지 다 팽팽합니다. 저게 다 보여요, 글씨가? 그거 안 보여요? 나는 여기 잘 안 보여. 와, 대단하 졌네. 아, 근데 잠깐만. 안 보이는 건 노안이 안 보이는 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규 기자, 난 저 밑이 안 보여 저게. 아, 그래요? 네, 저 자막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안경을 바꾸시잖아요. 대단하네. 저 다 보이. 저 숫자가 숫자가 되게 조그매. 저거 코딱지만 해서 다 보인다고. 와. 네. 죄송합니다. 백정민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슈퍼챗 2,000원 보내주시면서 지금 피닉스는 플레이인은 가겠죠? 모르죠. 왜냐하면 댈러스가 오늘 AD가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AD도 있고 PJ 워싱턴도 있고 또 강제로 성장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브랜든 윌리엄스 같은 친구들. 네, 그리고 또 카이 존스도 잘해주고 있고 피닉스 댈러스도 약간 DB랑 정관장 같은 느낌인데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약간 꺾이다가 네. 다시 또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서부 순위표에서 좀 주목할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팬이 가장 많은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연패인가요? 그렇죠. 몸 예.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 네. 또 스케줄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보니까 17일부터 28일 사이 8경기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좀 홈코트 어드밴티지까지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4위, 5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지점 같고요. 또 골든 스테이트는 또 클리퍼스에게 좀 추격을 당하고 있고. 네. 네. 저희가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레이커스 팬들은 재밌으시겠어요. 어떤 주에는 막 올라와갖고 막 상승세 좋다고 하는데 네. 그 다음 주에 오면은 걱정이 내려가 된다고. 있고 막 하니까 1위 1비가 심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상황이. 아니, 사실 그때 뭐 음모론이었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의 부상은 사실상 별건 아닌데 어찌 보면 체력 관리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플레이인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르브론 제임스가 버텨주면서 혹은 나와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이제 4위 위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계산이었는데 그게 만약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그 계산은 좀 어긋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예. 어긋난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레이커스 입장에서 약간 위기가 아닌가.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부상자가 많은 상태에서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고 또 네. 원정 연전이고 그게 약간 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다행히 멤피스가 같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안심한 단계지 멤피스도 자모란타 계속 뛰었다면은 레이커스 입장에서 간담이 좀 선을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돈치치도 살 빠지다 만 것 같아요. 아 다시 또 그냥 그대로 이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제 원정 나오면은 호텔에서 지내니까 네, 많이 먹게 되죠. LA 맛있는 거 많잖아요. 예. 자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여기도 커리가 부상입니다. 네, 내일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골반 타박상을 입었고요. 내일 마이애미랑 경기인데 지금 골든스테이트, 클리퍼스, 미네소타 오늘 다 졌거든요. 오늘 2위부터 8번 시드까지 다 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게임도 쉬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워리어스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멤피스도 어떻게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멤피스는 지금 모란트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리어스는 클리퍼스 추격도 뿌리쳐야 되고 멤피스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죠. 그 원정 유연전이야 게다가 그러니까 내일 커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내일 커리 복귀하는 거가 그 버틀러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이애미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마이애미와 이적해서 이제 첫 맞대결이니까 친정이랑. 네, 그래서 버틀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커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하는 거죠. 혼자 마이애미로 가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컨디션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지금 팀과 따로 먼저 가가지고. 갔어요. 네. 애틀란타전은 결장했었고. 진심이네, 진짜. 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뛰지 않을까 싶은데 또 커리가 나이가 나이고 네. 또 부상 부위가 골반이라 뭐 반반이라 봐야겠죠. 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서부 순위에서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를 제외하고 좀 눈에 띄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클리퍼스도 최근에 뭐 비록 OKC한테 지긴 했지만 엄청난 상승세였거든요. 카와이가 또 마침 컨디션이 또 플레이오프 모드로 돌아왔고 또 벤 시몬스라든지 이렇게 벤치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완전체예요. 네, 그래서 좀 약간 후반기에 상당히 레이스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번에 네. 이제 동부 원정 떠나게 됐는데 클리퍼스가 동부 원정만 잘 견뎌내면은 저는 플레인 토너먼트를 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멤피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잘하면은 골스랑 클리퍼스랑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엔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부 순위와 함께 이슈들을 좀 짚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동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동부는 조현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동부는 클리블랜드가 4연패에 빠졌지만 유타를 꺾으면서 여전히 1위고요. 보스턴이 2위. 4경기 반이지만 뭐 줄이긴 쉽지 않습니다. 3위가 뉴욕 닉스 70승 44패.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뭐 3번 시드도 가능해 보이고요. 밀워키 벅스가 최근 부진에 빠지면서 40승 31패 5위고요. 디트로이트와 성적이 똑같습니다. 디트로이트는 6위. 또 최근 들어서 애틀란타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탔죠. 그러면서 올랜도 매직과 7위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뭐 이대로라면 애틀란타 홈에서 올랜도와 플레인 토너먼트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시카고 불스 뜨겁습니다. 현재 마이애미 히트와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리면서 지금 9위인데 8위도 한번 노려볼만 해요. 시카고가 라빈 보내고 나서 갑자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8, 9위 싸움도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11위 아래쪽인 토론토랑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샬럿, 워싱턴은 이번 드래프트 자원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하면 티 안 나게 질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란히 지금 승률이 30%대 이하입니다. 그 경쟁에서는 워싱턴이 가장 앞서고 있다. 네. 이번에 그 누구죠? 이름 뭐였지? 쿠퍼 플레이. 쿠퍼 플래그. 네. 네,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간만에 등장한 백인 스타. 맞아요. 네. 어떻게 약간 번외 이야기지만 쿠퍼 플래그는 어느 정도까지로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백인 선수라서 예. 뭐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워낙 또 화려하게 주목받고 왔다가 또 이름 못 날리고 또 가는 선수도 많기 때문에 약간 조금 반반 아직은. 네. 약간 이제 백인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일종의 좀 편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처럼 어떤 팀을 가더라도 곧바로 신인상을 받을 만한 자원은 아니라고 봐요. 네, 어떤 팀에 가서 어떤 동료, 어떤 감독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모양이 바뀔 선수라고 보는데 네. 뭐 이번 드래프트가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쿠팡 플레이요? 아, 예. 이게 플래그 말고 다른 좋은 선수들도 엄청 많거든요. 아, 로나퍼 아들도 맞아요.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일부러 지금 탱킹하고 있는 팀들이 많죠. 작년과는 다르게. 네. 알겠습니다. 동부 순위에서 좀 짚어볼 만한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저 두 팀인데 보스턴이 지금 테이텀이 오늘 세크라멘토로 경기하다가 사보니스 밟고 다쳤는데 발목이 이게 아직 그레이드가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결장기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좀 길어지면 플레이오프까지도 1라운드 초반에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 부분이 조금 보스턴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두 번째 시카고는 아까 조현일 위원이 말했지만 잭 라빈이 어떻게 보면 코비 화이트의 억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비 화이트가 좀 미쳤어요. 좀 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고자질할 게 있는데 손대범 위원이 저희 정지욱 기자랑 같이 판타지 리그 하거든요. 뭐, 그 무슨 게임? 네. 예. 그 선수들의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이 되는 거죠. 손대범 위원이 코비 화이트를 버렸어요. 한 두 달 전에. 두 달 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선수를 버리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일정 기간 지나면 저희 같은 다른 GM들이 단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코비 화이트를 버렸더라고요. 예. 아무 생각 안 드세요? 나는 그때는 버릴만 했다니까요.
약간 농구계의 선행지수 이런 건가? 아니야. 진짜 그때는 손대문 기자가 버리면 뭔가 잘 되고. 호구. 네. 그땐 제하고의 카드들이 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화이트를 버리기는 쉽지 않은데. 안 하는 조시기디 오기 전인데. 아니. 조시기디가 잘하기 전인데. 버릴만 했습니다. 이게 조현일 위원도 큰일 났어요. 그래요? 앤서니 데이비스를 버려. 아 그래요? 제가 그때는 데이비스가 시즌 아웃 루머가 많았었거든요. 아 역시. 근데 걔를 버려야 제가 다른 선수를 먹고 출전시킬 수 있잖아요. 부상자가 많아서 데이비스를 있으면 경기 수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는데 갑자기 얘가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아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죠 지금. 그러니까 나도 우리 선수 뛰게 하려고 버렸어 걔를.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어차피 플레이오프 못 나가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동부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초반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오랜만에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소식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현중 선수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현중 선수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네. 일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해외리그 우승을 경험해봤는데 호주 일라우라 호크스가 멜버른 유나이티드를 3승 2패로 꺾고 이제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네. 뭐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출전 시간을 얻지 못했지만 또 핵심 식스맨으로서 뭐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 보였고 네. 7.0득점 3.2리바운드로 또 우승에 공헌을 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너무나 우승은 우리가 축하할 만한 지점인데 이제 이곳에서의 이현중 선수의 역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주 리그를 말할 때 항상 이현중 선수의 중간 과정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좀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팬들이 아무래도 이현중 선수의 넥스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은 일단 일라와로 호크스와 다음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 일단 일라와로 호크스와의 계약이 돼 있고 지난 시즌에는 호주 리그가 끝나고 이제 일정이 좀 호주 리그가 빨리 끝나는 편이기 때문에 바로 일본으로 가서 뛰었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일본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 내일 모레 일단 국내로 귀국했다가 네, 귀국해서 다시 운동을 하면서 오프 시즌 준비를 다시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작년 말쯤에 이제 상무 선수 그 지원 마감일 날 이현중 선수가 상무에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바로 호주에 전화했었거든요. 근데 성정아 선수 그 전 선수 그 이현중 선수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럴 일 없다. 이현중 선수는 자기 세우는 길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확인된 바로는 어쨌든 해외 리그 도전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일단은 네. 입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G리그나 뭐 서머리그에 도전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서머리그에 서머리그에 먼저 도전. 도전 이어갈 것 같고 일단 근데 이번 시즌 긍정적인 거는 이게 볼륨을 딱 보면 숫자는 떨어졌는데 수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수비하라고 한다고 슛감 다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이 약점으로 볼때 수비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무대에서 뛸 때는 조금 더 이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슛 찬스가 왔을 때 과감하게 올라가고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좋은 기세. 사실상 아까 지금 댓글에도 있었지만 우승의 경험은 값지조라는 말을 윤님께서 해주셨는데 진짜 이 뭔가 에너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이번에는 좀 더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번 마저 넘기면 사실상 쉽지 않겠죠. 진짜 마지막 도전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들어주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현중 선수 외에 해외 리그에 도전하고 있는 또 다른 선수 여준석 선수가 있습니다. 네. 곤자가대에 입학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근데 곤자가 대학교가 이제 3월에 강단에 올라갔는데 32강에서 이제 휴스턴 로켓츠 된다. 휴스턴 대학에 졌죠. 네. 사실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뭐 여준석 선수 떠나서 곤자가가 사실은 매년 거의 오랫동안 16강에 올라갔던 팀이거든요. 당연스럽게 여겼던 팀인데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접었고 이로써 여준석 선수의 시즌도 끝났습니다. 이번 시즌에 25경기 뛰면서 6.9분밖에 못 뛰었어요. 1.2 리바운드에 그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이클 아자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2m 1cm의 같은 포지션 선수인데 이 선수한테 출전 시간을 좀 뺏기다 보니까 거의 지금 뛰지 못했죠. 눈밖에 났고 네. 네. 곤자가 대학은 이 선수를 아예 영입을 하면서 좀 장학금 주면서 데리고 온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준석 선수가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이제 마지막 학년인데 본인이 아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학교에서 더 뛸지 전학을 갈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학을 가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 미국 대학 농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지금 권자가 워낙 농구 명문이기 때문에 예. 대신 좀 출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중퇴를 하고 뭐 다른 해외 리그로 가든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까워요 학교를 그만두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또 생- 네. 전학 가면 근데 레드 셔츠 때문에 근데 요즘엔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뛸 수 있는 게 있나요?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1년 더 대학 무대를 채우고 다른 데로 도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주가를 좀 높이고 네, 더 높이고 싶고. 뛰더라도 뭐 뛰어서 깨지더라도 일단은 몇 분을 뛰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곤자가에서는 쉽지 않죠. 애초에 저희가 뭐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명문 대학이지만 맞아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네. 보면 마크 퓨 감독이 되게 명장인데 보면 가만 보면 지 아들은 되게 많이 뛰게 하거든요. 아들이 같은 팀이에요. 근데 네. 아들은 또 뛰게 해. 예, 예. 그건 좀 약간 얄밉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봤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언어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준 선수가 생각보다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좀 경쟁에서 밀린 것 같은데 좀 잘 준비해가지고 또 다음 도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리그니까요. 거기서도 그렇죠. 또 이제 명문 팀에 들어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치열한 경쟁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준석 선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이현중 선수와 여준석 선수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 세 분의 출연자분 조손정이 내 맘대로 선정하는 주간 MVP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주간 MVP. 먼저 조현일 위원부터 주간 MVP. KBL에서 한 명, NBA에서 한 명씩 뽑아주시죠. 네, 저는 우선 KBL은 어디지? 나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아, 제가 너무 자, 많이. 저는 이정현 선수. 네. 네. KBL 이정현 선수로 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정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 본인 모습을 못 찾았는데 뭐 김태주 감독이 또 자유로운 역할을 그래도 2경기 내리 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연승 달릴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앨런 윌리엄스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앨런 윌리엄스를 좀 높이 평가하는 게 캔바우라는 또 아주 훌륭한 아시아 쿼터가 있고 이정현이라는 언제든 17점, 18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다 보니까 굳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점을 이정현 선수에게 맞췄을 때 워낙 생산력이 좋았어서 2경기일 따름이지만 네. 이정현 선수를 꼽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NBA는 트레이 영. 네, 트레이 영이 요즘 너무 잘하죠. 네. 수비는 다이슨 데니얼스가 알아서 해주고 애틀란타가 페이스가 2위거든요. 리그에서 2번째로 빠른데 주변에 전부 다 운동 능력 좋은 애들 다 갖다 놔놨어요. 이번 리사시를 뭐 포함해서 또 디안드레 헌터 대신 데려 르버트나 조지 니앙도 잘해주고 있는데 약간은 그 플레이 메이킹의 마스터가 된 느낌. 그래서 저는 트레이 영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손대범 기자도 발표를 해주시죠. 네, 저는 KBL은 박지훈 선수. 뭐 최근에 보면 최근 세 경기 보면 16.7득점, 그러니까 4연승하는 동안에 3점슛도 57.1%로 뭐 볼륨도 좋은데 무엇보다 일단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끝내줍니다. 진짜 네. 이 선수는 팀에서 코트 위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주는 선수고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인터뷰할 때도 항상 동료들부터 챙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KBL 현재 최고의 가드. 제가 지난주에 KBL 베스트 5 뽑을 때 알바노 뽑았는데 네네.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 선수 넣을게요. 네, 이 선수가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간다면은 100% 베스트 5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NBA는 저는 좀 보스턴의 포르징기스. 포르징기스. 오늘 경기 빼고 지난 3경기 24득점, 25득점, 27득점. 뭐 일단 그 테이텀을 잘 도와주면서 물론 상대가 좀 약체 팀이긴 했지만 포르징기스의 존재감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선수를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욱 기자까지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네, 저 똑같이 국내 선수 박지훈, 손대범 기자처럼 똑같이 박지훈 선수를 꼽았고요. 네. NBA 선수는 케빈 듀란트를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케빈 듀란트가 최근에 경기에서 최근 3경기에서 35.5점을 넣었어요. 그리고 23일 클리브랜드와의 경기에서 42점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미러키 상대로 3점슛 7개로 38점. 우리가 아는 그 케빈 듀란트가 지구 1옵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득점을 제일 잘하는 선수라 해서 그 우리가 알던 케빈 듀란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끝내줬죠. 네, 아트ले틱 모성들은. 그래서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보탠다면 그 미네소타의 크리스 핀치 감독을 하나 꼽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3월 21일 미네소타와 뉴올리언스 경기에서
주전에 안 보이던 선수가 나왔어요. 조 잉글스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 거의 벤치에 있던 선수인데 갑자기 이 선수가 주전에 들어와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래서 그날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날 경기에 이 관련 기사가 승패보다 이 조 잉글스가 나온 스토리가 더 많이 기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조 잉글스가 이 경기에 왜 갑자기 주전으로 투입이 됐냐면 8살 아들이 있대요. 제이콥이라는 8살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농구장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전으로 나와서 이 선수 관중들 소개가 되고 그런 모습을 아들이 볼 수 있게 이 크리스 핀치 감독이 주전에 이성기 선수를 넣어서 6분을 뛰게 했습니다. 주전으로서. 예,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제가 봤더니 조 잉글스가 오늘 경기 시작할 때 내 위에서 나오는 내 사진과 이름을 내 아들이 들어서 너무 기쁘다. 자기가 프로 생활하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네. 기꺼이 이걸 마련해준 감독에게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날 감독이 보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경기 전에도 이 아들이 왔을 때 감독이 굉장히 잘해줬대요. 이름도 불러주고 계속 챙겨주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선물도 챙겨주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이 핀치 감독에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이 잉글스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잉글스 감독, 이 크리스 핀치 감독의 대답은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것도 중요하다. 이 모든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승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인간적인 얘기에서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고 이 아이디어가 잉글스를 주전으로 넣는 거였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기뻐해서 정말 기쁘다. 야.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포츠가 하나의 우리가 맨날 승패에 엇갈리는 그 재미에 보는 거기도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그렇죠. 스포츠의 매력 결국 스포츠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나라는 너무 승패에 매몰돼 있지만 오히려 그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이 팀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몇 억을 쏟아붓는 거지. 근데 이 경기에서 기꺼이 이 아이와 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낭만있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었으면서 좋은 소식 전해주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있는 것도 승패도 있지만 네. 또 이제 함께 공존하는 법도 스포츠에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하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유튜브로 한번 스토리 찾아보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